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막히는 게 아닙니다. 막히기 훨씬 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신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30년간 혈관 탄성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혈관 상태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쓰러지기 전까지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조금 머리가 무겁거나 손발이 가끔 저리거나 눈이 잠깐 흐려지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도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들이 사실은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하면 기름진 음식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삼겹살을 줄이고 튀긴 음식을 피하면 충분하다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원인은 기름기만이 아닙니다. 산화 스트레스, 만성 염증, 미네랄 불균형,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기름을 줄였는데도 혈압이 계속 오른다면 그건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매일 먹는 과일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달고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혈관 속 염증을 낮추고 산화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혈관 벽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구체적인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단순히 하루 한두 가지 과일만 바꿨을 뿐인데 석 달 뒤 혈관 지표가 눈에 띄게 달라진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혈관을 말랑하게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일 5가지, 그리고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섭취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과일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뒷목이 뻐근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혈압 수치가 예전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이 일을 30년 넘게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한 분의 보호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진작 몰랐을까요? 왜 더 일찍 챙기지 못했을까요? 그분의 아버지는 당신 몸이 건강하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고기도 드시고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깊이 새겼습니다. 제 지인 중에 69세 박영수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과일은 당이 많아서 안 좋다고 생각해서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짭조름한 반찬에 고기 위주의 식사를 수십 년간 이어오셨습니다. 운동도 딱히 하지 않으셨고 저녁 드시고 나서는 바로 누우셨어요. 사실 이런 생활 방식이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 정말 흔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박영수 님도 그러셨어요.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지럼증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검사를 받으셨는데 혈관 탄성 수치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올라 있었고 혈중 염증 수치도 기준보다 높았어요. 그때부터 박영수님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딸기를 식후에 6알 정도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식사를 마치고 냉장고에서 딸기 몇 알을 꺼내 드시는 것뿐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보카도 반 개를 작은 그릇에 담아 점심에 추가하셨습니다. 밥을 줄인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을 금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 한두 가지 과일을 식사 후에 추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드셨어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거든요.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은 박영수님처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식이요법이나 거창한 운동 계획이 아니라 내일 마트에서 장을 보시면서 담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3개월 뒤 박영수님의 혈압 수치와 피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이야기는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어떤 과일이 좋은지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같은 과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과일이 오히려 혈관에 역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솔직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혈관벽은 근육처럼 수축하고 이완하는 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탄성이 떨어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경색이나 협심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범인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세포와 혈관 벽을 손상시키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쇠가 녹슬듯이 혈관이 산화되는 겁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항산화 성분인데, 이 성분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특정 과일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C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직접 중화시키고, 비타민 C는 혈관 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혈관 벽이 튼튼해야 탄성이 유지되거든요. 이 두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 내 산화와 염증을 동시에 낮출 수 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팀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8주간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혈관 확장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8주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꾸준함이 핵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72세 이명숙님은 딸기를 식후에 6알에서 7알씩 드신 지 2달 만에 혈압 변동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높고 저녁에 낮은 혈압 패턴이 점점 안정되더라는 거예요. 딸기는 하루 6개에서 7개,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산과 반응해서 속이 쓰릴 수 있고 당이 빠르게 흡수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설탕에 찍어 드시거나 딸기잼으로 드시면 오히려 혈당을 자극합니다. 딸기는 반드시 자체의 단맛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혹시 딸기 드실 때 뭔가 곁들여서 드시나요? 견과류 몇 알과 함께 드시면 혈당 안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치고 지방이 많아서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지방은 우리 몸에 유익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종류예요. 여기에 칼륨과 마그네슘, 비타민 E까지 들어있는데 이 미네랄들이 혈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긴장해서 수축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이걸 완화시켜주는 게 바로 이 미네랄 조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씩 섭취한 그룹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 혈관 벽에 쌓이는 플라크가 줄고 혈관이 좁아지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68세 최정우님은 매일 점심에 아보카도 반 개를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어 드셨습니다. 거창한 레시피가 아니라 그냥 있는 채소에 올려서 드신 거예요. 2달 뒤 혈압이 안정됐고 아침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보카도는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껍질 벗겼을 때 안쪽이 갈색으로 변색된 것은 산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 자주 드시나요? 아직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마트에서 하나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귤입니다. 귤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친근한 과일 중 하나이면서 혈관 건강에 있어서도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헤스페리딘이 핵심인데요.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혈관 벽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식품영양학회 보고에서 감귤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안정된 경향이 관찰됐다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70세 박순자님은 매일 저녁 식사 후 귤 한 개를 후식으로 드셨습니다. 반찬도 그대로 드시고 밥도 그대로 드셨어요. 딱 귤 한 개만 추가하셨는데 꾸준히 드신 지 몇 달 뒤에 혈압 변동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귤을 드실 때 흰 속껍질, 흔히 귤껍질 안쪽에 붙어있는 하얀 실 같은 부분을 떼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헤스페리딘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떼지 말고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귤즙이나 귤 주스는 가능하면 피해주세요. 과즙만 먹으면 섬유소가 없어지고 당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귤 드실 때 흰 부분 떼어내시는 편인가요? 오늘부터는 그냥 두고 드시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과일이냐 채소냐를 두고 늘 이야기가 많은데요. 영양학적으로는 과일에 가깝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특히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 가장 안쪽을 감싸는 얇은 세포층인데 이 세포가 손상되면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잘 만들어집니다. 라이코펜은 이 내피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한국영양학회 발표에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집단에서 수축기 혈압 수치가 개선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익혀서 드실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생으로 드실 때보다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요. 65세 김영훈님은 아침마다 방울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반찬처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지셨다고 해요. 지금은 토마토가 없으면 뭔가 허전할 정도라고 하십니다. 토마토는 하루 한 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설탕을 뿌리거나 케첩을 찍어 드시면 당과 나트륨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역효과가 납니다. 토마토를 주로 생으로 드시나요? 익혀서 드시나요? 만약 생으로만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살짝 가열해서 드셔보세요. 같은 토마토인데 효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5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혈관 건강 과일 중에서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동시에 들어있는 몇 안 되는 과일이거든요.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의 콜라겐을 보호하고 폴리페놀은 혈관 이완을 도와주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산화질소가 뭔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을 넓혀주는 천연 신호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 임상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확장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잘 이완되어야 혈압이 안정되고 혈류가 원활해지거든요. 74세 한미자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서 드셨습니다. 블루베리 자체에 단맛이 있기 때문에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 방법은 혈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40g에서 50g,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잼 형태로 드시거나 블루베리가 들어간 과자류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 블루베리를 구하기 어려운 계절에는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영양 성분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혹시 냉동 블루베리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과일을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매일 5가지를 다 드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 한두 가지씩 번갈아가며 드셔도 충분합니다. 냉장고에 항상 2-3 종류를 준비해두고 그날 식후에 소량씩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에는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과일만 바꾼다고 혈관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과일의 효과를 제대로 살리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과일을 아무리 잘 드셔도 혈관에 해로운 습관이 일상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은 음식만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습관들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걷기는 혈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혈관도 근육처럼 자극을 받아야 탄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걷기는 운동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가벼운 활동인데 혈관 탄성 개선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하루 20분에서 30분, 숨이 조금 차는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산화질소 생성이 늘어납니다. 산화질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을 이완시키는 물질이에요. 핀란드 쿠오피오 대학교 연구에서 중년 이후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동맥 경직도를 낮추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무리하게 빨리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전 10시 이후 몸이 충분히 깨어난 상태에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하루 몇 분 정도 걸으시나요? 지금 10분이라도 되신다면 내일은 15분으로 늘려보세요. 작은 차이가 혈관에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것도 혈관에는 큰 문제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자세가 혈류 정체를 만듭니다. 혈액이 아래쪽에 고이게 되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한 자세로 1시간 이상 앉아 계셨다면 5분 정도는 반드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멀리 가실 필요도 없어요.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간단한 제자리 발 들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도 혈관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집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거나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자는 동안에도 혈관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혈관이 쉬는 시간을 갖는데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회복의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에게서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빠른 경향이 확인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기관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조격을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말초 혈관이 이완되면서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취침 2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해 주세요. 소화 과정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거든요. 요즘 주무실 때 잘 주무시나요? 아니면 자주 깨시나요? 수면의 질이 나쁘시다면 오늘 저녁 조격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만성 스트레스도 혈관의 적입니다. 긴장과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혈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은퇴 이후 무기력함을 느끼시거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거나 경제적인 걱정이 많으신 분들, 이런 감정들이 실제로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뉴스를 너무 오래 보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극적인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뇌에 들어오면 긴장 상태가 지속되거든요. 저는 저녁에 5분 복식 호흡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고 입으로 6초에서 8초에 걸쳐 천천히 내뱉는 방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혈관 긴장이 풀립니다. 하루 나만을 위한 조용한 시간 5분이라도 있으신가요?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관 속을 흐를 때 훨씬 많은 힘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혈관 벽에 무리가 가요. 혈전도 더 잘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실제로 탈수 상태인데도 갈증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를 목표로 하시되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식사 전후에 1잔씩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세요. 단 음료나 커피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오늘 물을 몇 잔 드셨나요? 하루를 되돌아보시고 부족하셨다면 지금 바로 물 1잔 드세요. 정말 작은 습관이지만 혈관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관리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직접 올립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액 속 삼투압이 높아지고 몸은 혈액을 묽게 하려고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죠. 우리 어르신들의 식단은 특히 나트륨이 많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국물 요리, 젓갈류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식탁에 항상 있거든요. 완전히 없애실 필요는 없지만 양을 의식적으로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거나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 드시거나 간을 조금 싱겁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습관들과 앞에서 말씀드린 과일들이 함께 작동할 때 혈관은 비로소 제대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무리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혈관 탄성을 되살리는 과일 5가지와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딸기는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로 혈관 산화와 염증을 동시에 낮추고 아보카도는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혈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귤은 헤스페리딘으로 혈관 염증을 완화하고 토마토는 라이코펜으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며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로 혈관 탄성을 회복시킵니다. 잘못된 상식은 기름기만 줄이면 혈관이 건강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산화를 막고 염증을 줄이고 미네랄 균형을 회복하면서 혈관 내피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딱딱하게 굳은 채 방치되면 어느 날 갑자기 반신마비가 오거나 언어 장애가 생기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회복이 되더라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분들 중에 너무 건강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경우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건강했던 게 아니라 증상이 없었던 것뿐이에요. 혈관은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반면에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69세 박영수님 기억하시나요? 딸기와 아보카도를 식후에 추가하시고 매일 20분 산책을 시작하고 저녁에 족욕을 하신 지 3개월 뒤 혈압 수치가 안정됐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어지럼증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약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식후에 드시는 과일 한두 가지와 걷기, 그 작은 변화가 3개월 만에 그분의 몸을 바꿨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신 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딸기가 있으면 6알, 블루베리가 있으면 1줌, 귤이 있으면 1개, 그냥 그걸 꺼내서 드세요. 새로 사실 필요도 없고 특별히 준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오늘의 혈관 관리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